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요즘 전국을 돌며 유세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격려도 많았지만 민주당이 왜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느냐는 질책도 많았습니다. 왜 반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냐고 아픈 소리도 들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치 도덕적 결벽증이라도 있는 듯 마구잡이로 내부 저격과 사과 요구를 일삼으며 정의의 사도로 분하고 있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정치는 고도의 전략과 판단을 요하는 일입니다. 지선을 앞두고 꼭 당 지지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반드시 공개했어야 할까요? 숨기자는 뜻이 아닙니다. 또 은폐하자는 이야기도 아니죠. 미루자는 겁니다. 국힘당은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힘당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를 지선 이후로 연기했는데요. 이런 게 전략이라는 거죠. 이렇게 마구잡이로 다 오픈하고 이제와 지지율이 바닥을 치니 또 나와 사과를 연거푸하고 나섰는데요. 자꾸만 사과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지금의 사과는 오히려 악수를 둔 셈인데요. 다시 과거의 잘못을 소환시켜 그것만 기억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전 도무지 박지원 위원장의 행태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 위원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합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초고속 인사를 단행하며 검찰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검찰공화국의 법기술자들이 검수완박 법안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법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모든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력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데요. 권한쟁의 신청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안이 공포된 5월 9일을 기점으로 7월 9일까지는 청구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청구 당사자를 누구로 할지, 어떤 부분에 권한이 침해됐는지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검찰은 법무부 외청인 대검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명백한 국가기관인 법무부와 공동 대응에 나설지를 막판 검토 중인데요. 이러려고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거죠. 법리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까지 당사자로 포함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당사자 범위가 넓어질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 싸움 또는 대통령과 국회의 싸움으로 비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검사의 수사권 침해를 주장하려 한다면 검사 사직서를 낸 한 장관을 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법안 내용과 절차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절차적 흠결이 상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과거 오신환 의원 사보임 관련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때는 사보임 절차만 문제였다면 이번 검수완박 절차는 모든 절차에서 문제라는 건데요. 입법 예고, 법사위 상정기간, 안건 조정위 기간 등을 모두 지키지 않았고 민영배 의원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해 안건 조정위원회에 참여한 것도 국회법 취지에 벗어났다는 주장인 거죠. 또 검수완박 법안 내용의 위헌성도 쟁점인데요. 검찰은 헌법 12조, 16조가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보장하는데 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위 법률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내용 측면에서 위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시각인데요. 과거 6대 범죄를 축소했을 때도 위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2대 범죄로 축소했다고 해서 위헌성을 주장할 여지가 적다는 거죠. 또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서류만 보고 영장 청구한 사례가 있는 탓에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이 불가분이라고 단언하기가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10월 시행을 앞둔 법안에 대한 시행 지연과 분쟁을 일으켜 법안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도록 하는 의도가 다분한데요.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공포된 법안을 무효로 돌리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2009년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공포된 법안을 무효로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결과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분쟁을 만들려는 의도는 너무나도 자명한 겁니다. 아니라고 우기면 아닌 게 되는 걸까요? 전 국민이 염원하는 수건 과제이자 시대 정신인 검찰개혁, 이걸 다시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오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가 쉽지 않겠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런 와중에 권선동 국힘당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어놓지 않겠다고 선언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아무 말 대잔치를 벌였는데요. 24일 박 원내대표가 원구성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권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장 일당 독식은 의회에서 일당 독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정부의 모든 기관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이 대거 배치되며 검찰개혁 입법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국힘당이 가져간다면 어쩌자는 거죠? 지금 주장은 여대 야수 국면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상황을 감안한 조치였는데요. 지금은 당연히 입장이 바뀐 거죠.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법제사법위원장까지 국힘당에게 넘겨주면 아무것도 검찰 독재 공화국의 횡포와 질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데요. 반드시 이거라도 꼭 지켜야 합니다.